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1,660억 원을 물어준 경남 마산 로볼랜드 사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경상남도 감사 결과 민간 사업자와 협약 변경은 물론 사업 운영 과정 그리고 소송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공무원, 로볼랜드 재단 직원 등 35명을 징계하거나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변경 협약이 체결된 경남 마산 로볼랜드 사업.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약이라는 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보통 민자사업은 실제 사업비가 얼마가 투입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진 뒤 행정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2015년 변경된 실시협약은 1,000억 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여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행적인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홍준표 도정은 이런 불리한 내용은 누락한 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남 로볼랜드 재단은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고 실제 공사비 44억 원이 부풀려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재단 측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사용 허가를 받도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패소한 결정적 계기가 됐던 펜션터 한 필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창원시의 소극 행정 때문. 여기다 민간 사업자와의 1,000억 원이 넘는 소송 대응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로볼랜드 재단 직원으로만 소송 대응팀을 구성해 민간 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일부러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공무원 안위를 우선시한 부정이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소극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 창원시 공무원과 로볼랜드 재단 직원 등 35명을 징계하거나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네, 경남 우주항공 시대를 연다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찾을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한미 간 기술 협력과 인력 지원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힘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25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사 방문에서 우주항공 분야 한미 협력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우주산업은 대규모 투자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고 국가 간 기술 이동에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또 한국인 과학자들과 만나 한국의 우주항공청 운영과 우주정책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 시 글로벌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나사와 향후 설립할 우주항공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우주항공청을 나사 방식으로 키우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나사는 우주 발사체 개발과 운용, 통제 등을 위해 미국 내에 11개의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한국형 우주항공청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통령의 이번 나사 방문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사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천 우주항공청 시대에 대비해 경남의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매개로 인력 양성과 교육, 연구체계, 관광 산업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주 경제의 전반적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경남 사천을 우리나라 우주 경제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보관입니다.
경상남도는 국회 내에서 우주항공청 조직 체계 구성에 일부 논란은 있지만 우주항공청의 위치는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사천 설치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내일은 진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인 형평운동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KBS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형평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봅니다. 계급을 타파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자는 구호 아래 일제강점기 국내 첫 인권단체로 활동한 형평사의 성과와 오늘날까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전하는 형평정신의 의미를 박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년 전 진주성 밖에 살았던 백정들. 개천가인 서장대 아래 나불천과 옥봉마을이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붕괴됐지만 차별과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교육은 물론 종교 활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백정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으니까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923년 4월 25일 진주 청년회관에서 창립한 형평사는 모두가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만든 단체입니다.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없애 인간다운 삶을 살자는 구호 아래 사회운동가와 백정 등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후 신분해방운동은 들불처럼 번졌고 전국 160여 곳에 지사와 분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형평사의 최대 성과는 사람은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널리 알렸다는 점입니다. 야학과 강습소 같은 비인가 학교를 세워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일제강점기 국내 최초 인권 사회운동단체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해방과 산업화를 거치며 전통적 신분제는 자취를 감췄지만 현대사회에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차별은 사회가 바뀌면서 또 새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또는 여성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다시 사람들이 그것은 부당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내세운 형평정신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존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형평정신을 되새기고 실질적 인권운동 실현을 위해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 발 다가가서 백정의 신분해방운동에서 보편적 인권운동으로 100년 동안 이어진 형평운동. 새로운 차별과 혐오가 우리 곁에 도사리는 현재에도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소아암 등 장기간 병원 치료로 제때 학교에 가기가 힘든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병원 치료 기간 유급을 막는 차원에서 벗어나 정부의 적극적인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도 수능 만점자 김지명 군. 중학생 시절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김 군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건 병원 학교가 제공한 원격 수업 덕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제 그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지명 군과 같은 투병 학생들을 위한 병원 학교가 처음 문을 연 건 1999년. 현재 전국 30여 곳에 달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꿈사랑학교 등 위탁 교육기관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최소한의 수업 시간을 채워 유급은 막았지만 교육 환경은 20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이 모든 교과를 동영상 콘텐츠가 아닌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학부모들은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과 함께 정부가 온라인 학교를 직접 운영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투병 중인 아이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학습기관과 평가기관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복지와 교육 수준이 올라갔는데도 저희 아이들은 아직 유급 방지 목적이라는 거에만 맞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추가 예산 지원은 약속하면서도 위탁 교육기관에 평가 권한 부여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평가 문제는 굉장히 아시겠지만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수교육 정책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여 년째 크게 달라지지 못한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문제. 학부모들은 다시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늘 오전부터 밀양시 상남면 한국카본 2공장의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불꽃이 발생한 설비의 결함이나 과열, 누전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카본은 밀양 제2공장 화재 발생으로 생산을 중단했으며 사고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잠정 피해액을 150억 원대로 추산했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가 오늘 학교 대강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은 100주년 기념나무 식재와 진주시민이 참여한 학술대회, 공로상 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1923년 경남 공립사범학교로 문을 연 진주교대는 40년 전 지금의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기회주와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